저는 반찬통에서 USB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반찬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메모리였어요. 남편 최도윤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장모 땅만 내 이름으로 바꾸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과 함께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41살이 된 지금까지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어머니는 유독 저에게 정성을 많이 쏟으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콩나물을 삶고 멸치를 우려내는 소리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선이야, 사람은 마음이 반찬이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현재 성남에 있는 해솔요양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시작해서 20년을 한 분야에서 버텨온 셈이죠.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항상 배어 있고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나 보호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대부분이 노인 환자들이에요. 치매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 중풍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을 돌보다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보호자는 매일 와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어떤 보호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직도 텃밭을 가꾸며 지내세요. 집에 들어서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환한 웃음이 저를 맞아줍니다. 어머니는 여든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손놀림이 빨랐어요. 깻잎을 하나하나 따서 씻고 오이를 썰어 무치는 모습을 보면 그 정성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딸이 먹을 생각하니까 하는 재미가 있지.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20살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학비를 대기가 어려웠지만 밤에는 파출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항상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환자 가족들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후로 줄곧 저만 키우며 사셨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준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거절하셨어요. 선이만 잘 키우면 되겠어. 어머니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짠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용돈이라도 꼬박꼬박 챙겨드렸고 명절이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병원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치매 환자가 제 이름을 기억해 줄 때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35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게 편하기도 했고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선이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서운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 며느리는 참 착하다거나 저런 남편은 안 되겠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뭐가 힘들어? 딸이 먹을 생각하니까 하는 재미가 있지.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20살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학비를 대기가 어려웠지만 밤에는 파출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항상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환자 가족들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후로 줄곧 저만 키우며 사셨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준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거절하셨어요. 선이만 잘 키우면 되겠어. 어머니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짠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는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용돈이라도 꼬박꼬박 챙겨드렸고 명절이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병원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치매 환자가 제 이름을 기억해 줄 때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35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게 편하기도 했고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선이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서운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 며느리는 참 착하다거나 저런 남편은 안 되겠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36살이 되던 해 봄에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최도윤도 그 모임에 나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는 삼겹살 굽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최도윤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간호사 일이 힘드시죠?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런 편이죠. 하지만 보람은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최도윤은 중견전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40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말에 조금 의외였어요. 가족들이 결혼 재촉 안 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도윤과 몇 번 더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최도윤은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어요. 제가 야근이 있다고 하면 늦은 시간에도 병원까지 데리러 와줬습니다. 3달 정도 만나고 난 후 최도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회사 과장이고 나이는 5살 위예요. 인품이 좋아 보여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최도윤이 집에 온 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갈비찜과 잡채, 전류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셨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머님 정말 잘 차려주셨네요.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선이 남자친구라니까 정성껏 했어요. 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최도윤은 어머니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음식도 맛있게 드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최도윤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선이 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최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혼자 고생하며 저를 키워오셨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위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뻐하셨습니다. 최도윤과의 만남은 순조로웠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대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생신날에는 꽃다발을 사서 오기도 했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 약도 사다 드렸습니다. 선이야, 도윤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최도윤은 모든 면에서 배려해줬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자 마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어머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았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최도윤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위가 장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한껏 들떠 계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다가 이제 든든한 사위가 생긴다는 생각에 기뻐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자랑하시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선의 신랑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신 어머니께 이제 좋은 사위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저는 최도윤과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부터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반찬통을 가득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 국거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에서는 어머니 손맛의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최도윤도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네요 라고 칭찬도 하셨고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요즘 누가 이런 시골 반찬 먹나요? 최도윤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멸치볶음을 보고는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불편했지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신혼초라서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음식이 도시 사람 입맛에는 조금 투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니께 전화가 올 때마다 최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고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선이야, 도윤이는 잘 지내지? 어머니가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네, 잘 지내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반찬도 잘 먹고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도윤이 반찬을 잘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몇 번 집어먹는 척만 하고 대부분 남겼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머니 반찬을 다 먹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최도윤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도 약간 났어요. 오늘 회식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응, 과장 승진한 친구 축하한다고.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최도윤은 씻고 나서 거실에서 맥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솔직히 말할게. 최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반찬들 말이야. 요즘 시대에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촌스럽다고 하다니. 그래도 정성껏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애기도 아니고 맨날 반찬 갖다 주실 필요는 없잖아.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새 가족이 된 사위와 딸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거였는데 최도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려봐.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상하실 텐데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바쁘다거나 그런 식으로. 최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저만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사위까지 생겨서 더 기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반찬 보내지 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반찬 이야기가 나올 때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이야, 이번에 고사리 많이 삶았는데 갖다 줄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먹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먹어야지라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최도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밤늦게 병원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는데 낯익은 용기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는 반찬통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어머니가 김치와 멸치볶음을 담아서 보내주셨던 그 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에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선이라는 글씨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어머니 반찬통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을까요? 안에 음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멸치볶음이 그대로 버려진 채로 말이에요. 집에 올라가서 최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반찬통 어디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반찬통? 설거지에서 부엌에 있을 텐데.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부엌을 확인해보니 반찬통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래층 분리수거장에서 본 건 어머니 반찬통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용기를 쓰시고 매번 이름도 써주셨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집 반찬통을 어머니 것으로 착각한 걸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이야, 어제 보내준 멸치볶음 맛있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실제로는 최도윤이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몇 젓가락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반찬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보내주셨는데 다음 날 분리수거장에서 또 어머니 반찬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는 특별한 유리 용기였거든요. 최도윤이 어머니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봤어요. 엄마, 요즘은 반찬 자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도윤이가 싫어해? 어머니가 예리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바빠서 잘 못 먹어요. 저는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래도 가끔은 보내줄게라고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최도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 반찬 안 드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먹긴 먹는데 솔직히 입에 잘 안 맞아.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럼 남기세요. 제가 먹을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음식을 단순히 남기는 것과 통째로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몇 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이 정말 어머니 음식을 버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사 김말순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으로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선희 집사님, 이거 혹시 댁에서 쓰시는 반찬통 맞죠? 김말순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신 걸 보니 어머니가 늘 쓰시는 반찬통이었어요. 뚜껑에는 선이라고 쓰여진 어머니 글씨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거예요. 아까워서 가져왔는데 댁거 맞는 것 같아서요. 김말순 권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김말순 권사님은 저희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버려진 건지 이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반찬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지만 확실히 어머니가 쓰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상한 게 들어 있었어요.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작은 기기였어요. 누가 넣어놓은 건지, 왜 여기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에 USB를 꽂아봤어요. 몇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을 보니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술에 취한 것 같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장모가 맨날 반찬 갖다 주는 거야.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긴 무슨, 완전 시골 음식이야. 누가 요즘 그런 거 먹어. 바로 버려.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어머니 음식을 버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장모는 몰라?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선희한테도 말 안 했어. 괜히 기분 상할까봐. 최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인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성은 알겠는데 솔직히 촌스러워 죽겠어. 우리 선희도 그런 면이 있어. 엄마 닮아서 좀 답답해.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를 답답하다고 했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런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친구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파일도 들어봤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간호사라서 돈은 좀 벌어. 그런데 너무 엄마 바락이야. 맨날 엄마 얘기만 해.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모 땅 때문이야. 최도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땅.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천에 땅이 꽤 있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하더라.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꿀 생각이야.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최도윤이 어머니의 땅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모가 알면 어떡해?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모를걸. 워낙 순진해. 선희도 마찬가지고. 최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계획이 뭐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일단 장모 비위 맞춰주면서 믿음을 쌓는 거지. 몇 년 후에 자연스럽게 땅 얘기 꺼낼 거야. 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동안 최도윤이 보여준 모든 친절과 배려가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생신날에 꽃다발도 사드리고 아프시다고 하면 약도 사다 드렸던 모든 행동들이 땅을 노린 계산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빼앗으려는 남자와 제가 결혼했다니. 게다가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을 촌스럽다며 버리고 있었다니. USB에는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결혼 직후부터 최근까지 꽤 오랜 기간의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녹음해서 제게 전해준 걸까요? 그날 밤 최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지금 제 앞에 있는 최도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때? 힘들었어? 최도윤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도윤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이미 남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도윤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USB의 다른 파일들을 더 확인해 봤어요. 파일이 워낙 많아서 하나씩 다 들어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최도윤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저와 어머니를 조롱하는 말들을 했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효녀인 척하면서 엄마한테 완전 빌붙어 살아.
독립심도 없고.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간호사잖아. 돈은 벌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돈 버는 건 좋은데 너무 촌스러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최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요? 답은 다른 파일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모 땅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봐. 친구가 물었습니다. 부천 상동 지역이야. 지금은 연립주택이 있는데 몇 년 후에 재개발 들어간대. 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은데?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10억은 넘을 거야. 위치가 좋거든.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와, 그럼 진짜 대박이네.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몇 년만 버티면 돼. 최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땅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최도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알아냈어? 장모가 말해준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알아본 거지.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럼 결혼 전부터 계획한 거네? 친구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선이 만나기 전에 이미 조사해뒀어. 최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최도윤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이는 정말 모르나?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어.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 최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장모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장모야 더 쉽지. 사위가 좋다고 완전 믿어버렸어.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아.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최도윤의 계획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평생 고생하시며 저 하나만 키우신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USB를 다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요. 저는 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USB를 가져갔어요. 어머니께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내용이라도 어머니가 알 권리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차를 끓여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워하셨어요. 선이야,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 들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반찬통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직접 들으시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이런 놈이었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사위라고 믿고 챙겨주셨던 최도윤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USB에서 나오는 최도윤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무슨, 이런 못된 놈을 사위로 받아들였다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이야, 사실 엄마도 느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뭘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변한 건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달라졌어.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최도윤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참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화할 때도 시큰둥하고 만나면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예전처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참아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딸을 위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죠. 반찬도 잘 안 받더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거나 입맛에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을 최도윤이 버리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런 놈과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어머니가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최도윤과 직접 대면해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엄마도 함께 가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내 딸을 이렇게 속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든든했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어머니가 이번에도 제 편에 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최도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했어. 최도윤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최도윤이 정말 회식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친구들과 만나서 저희 모녀를 욕한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내일 모든 걸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 저는 답했습니다. 최도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오후에 최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노트북을 준비해뒀어요. 최도윤은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준비를 했어? 최도윤이 물었습니다. 이거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음식을 버린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를 촌스럽다고 하는 말, 그리고 어머니의 땅을 노렸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최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준 거야? 최도윤이 따졌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준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최도윤이 부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파일도 들어보실래요? 저는 더 많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최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워낙 많은 녹음 파일이 있어서 조작이라고 우기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설명해보세요. 왜 어머니 음식을 버렸는지, 왜 어머니 땅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는지.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 최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착한 남편인 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버린 것도 인정하는 거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인정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완전 시골 음식이야. 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 앞에서는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비위 맞춰준 거지. 땅 때문에. 최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잘못했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도 땅 때문이었던 거네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너 혼자만 봤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최도윤이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이런 인간과 1년이나 함께 산 제가 한심했습니다. 이혼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최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수 없어요.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제야 최도윤이 진짜 다급해졌어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혼을 당할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서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결혼이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잘해볼게. 최도윤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죠. 어머니께도 직접 사과하세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말하려고. 최도윤이 놀랐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머니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최도윤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집이 편안했어요. 선이야 힘들었지?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랑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최도윤이 촌스럽다고 했던 음식들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일은 계속할 거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답했습니다. 혼자 키운다고 고생만 시켰네. 어머니가 미안해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생긴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고 드라마도 봅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남기는 일도 없어요. 누군가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으니까요. 가끔 최도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몇 년 더 지나서 알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요. 누군가의 정성을 무시하는 순간 스스로의 인생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최도윤이 그걸 증명해줬어요. 욕심으로 시작한 결혼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으니까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살의 나이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보호자와 의무감으로만 오는 보호자는 분위기부터 다르거든요. 어머니는 요즘 더 건강해 보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그런지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최도윤이 있을 때는 눈치를 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이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미안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 말씀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무 순하게 키워서 남자를 제대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현명하게 판단했잖아. 어머니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동료들과 가끔 모임도 갖습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물론 아직은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최도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군가의 정성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땅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애초에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가끔 최도윤이 연락을 해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만나자거나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USB를 누가 만들어서 제게 전해준 건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최도윤의 친구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한 관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아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